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8만 개를 단기간에 팔아버린 내막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더리움 언스테이킹이 왜 급증했는지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말에 14년 묵은 흰수염 고래가 비트코인 8만 개를 쏠랑 다 팔아버렸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제가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 파는 게 아니라 소고기 정도 사 먹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다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 팔아버렸는데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은 것도 제가 궁금해서 제가 이쪽을 좀 파헤쳐 보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비트코인 8만 개 보유 거래의 매도가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거의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사 뒤에를 보면 이 친구는 이제 14년 묵은 뭐 큰 대왕 고래인데요. 친구가 있었나 봐요. 14년 5년 묵은 조금은 더 작은 고래도 뭐 50개 비트코인을 이쪽 저쪽을 보내면서 뭐 옆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왕 고래, 이 흰수염 고래가 8만 개를 팔았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 있느냐? 갤럭시 디지털이 요 친구들을 이제 대신해서 팔아준 건데, 이 친구들이 공식적으로 내가 다 팔아드렸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진짜 다 팔았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갤럭시 디지털에 따르면 익명의 초기 비트코인 보유자를 대신해서 제가 처분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매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고요. 나카모토 사토시 시대에 살던 투자자가 이제 대표적으로 엑싯 전략, 출구 전략을 해낸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주기영 크립토 퀀트 CEO나 여러분들이 이 고래가 누구인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 뭐 마이비트코인이라는 거래소가 있다가 현재는 뭐 해킹도 당하고 해서 망한 것 같은데요. 요거를 훔쳤던 해커나 혹은 이 마이비트 설립자, 마이비트코인 설립자의 지갑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사실 누구 건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팔았다가 중요하고, 근데 왜 가격이 생각보다 안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근데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한 6월에서 7월쯤에 독일 정부가 5만 개를 막 다 집어 던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고요. 실제로 체감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8만 개나 던졌는데 왜 이렇게 선방을 했지? 그래서 이 친구랑 오늘 좀 여러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갤럭시 디지털에 따르면 이래어 저렇게 해서 스무스하게 8만 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제가 예전에 소고기를 사 먹은 걸로 의심되는 물량 약 10,000개 정도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요 10,000개 정도만 뭐 바이낸스나 뭐 바이비트나 이런데 거래소를 통해서 시장가로 팔았다는 겁니다. 시장가로 파는 건 직접 파는 거기 때문에 하락 압력을 많이 줄 수 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시장가로 판 물량이 약 12에서 15% 정도라고 합니다. 요게 좀 생각보다 적었고, 대신에 OTC 거래, 장외 거래죠. 또는 기관과 기관의 수요를 이어주는 뭐 갤럭시 디지털이 요걸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물량이 85에서 88%였기 때문에 요거는 쉽게 말하면 간접 매도겠죠. 직접 막 던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하락이 작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뒤에서 독일 정부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AI로 지금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AI 데이터라고 다 믿을 건 아니죠. 제가 여러 번 이제 확인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해요. 12,000개를 아직 판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14년 묵은 고래 옆에 만 뭐 14.5년 묵은 고래도 막 이렇게 헤엄치고 다닌다 했었잖아요. 10,000개 정도 뭐 다른 뭐 상어 물량을 이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갤럭시 디지털에서 한 9만 개 정도를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건 이제 문장은 사실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OTC 거래, OTC로 많이 뭐 외부에서 팔았다 하더라도 물량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판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떨어졌지? 그럼 매도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엄청 오래 걸려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한번 해봤고요. 한번 작년에 있었던 독일 정부가 5만 개를 팔았을 때랑
좀 세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4년도 6월 중순에서 6월 말쯤부터 7월 초까지 독일 정부가 5만 개의 비트코인을 그것도 막 이렇게 많이 판다고 하면서 보통 독일 정부에서 팔 때는요, 막 이걸 좀 잘 팔아서 수익을 보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법원 명령이나 관공서의 명령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정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냥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독일 정부가 5만 개 팔았을 때도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팔았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갤럭시 디지털 8만 개, 독일 정부 한 5만 개는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49,858개를 팔았는데 매도 기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은 단 3일 만에 7월 15에서 7월 17일경에 엄청 많이 팔았다. 물론 이때만 판 거는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추정컨대 주된 매도 기간이 요때 3일에 정말 많이 팔았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대신에 독일 정부는 사실 독일 정부도 시간을 정해놓고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수익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막 팔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24일 정도 걸렸습니다. 6월 19일에서 7월 12일 정도까지.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엄청 빨리 판 거거든요. 근데 갤럭시 디지털은 단 3일 만에 거의 대부분을 팔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저는 이런 거 태어나서 지금 처음 봤거든요. 8만 개를 3일 만에 팔았다.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매도 속도 매우 빠름입니다. 뭐 일 단위가 아니라 그냥 시간 단위로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 정부도 물론 이제 많이 판 거는 맞는데 빨리 판 거는 맞는데 갤럭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갤럭시 디지털은 많이도 팔았고 빨리도 팔았는데 일시적인 변동 후 빠른 회복을 보였고요. 반대로 독일 정부는 적게 팔았고 오래오래 팔았는데도 분산 매도 긴 기간은 아니지만 아무튼 상대적으로 긴 기간 분산 매도를 통해서 충격이 최소화됐다는 참 믿을 수 없는 결과가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또 다른 추정을 한번 해본다면 좋아. 얘네들이 이제 빨리 판 거는 맞지만 장외 거래를 그러면 뭐 얘네들이 더 많이 한 건가? 얘네들이 더 많이 한 건가? 왜냐하면 장외 거래는 간접 매도기 때문에 시장가로 파는 것보단 좀 가격 부담을 하락 압력을 줄어들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일 정부의 간접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둘 다 많긴 많았어요. 근데 굳이 따져보자면 자, 독일 정부의 매도 유형 여기 보시면 약 5만 개 정도 중에 시장가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판 게 약 5,800개 한 11에서 12% 정도였고요. 독일 정부에서도 역시 대다수를 OTC 장외 거래로 팔았는데 요게 88에서 89%라는 겁니다. 즉 8만 개 고래가 더 시장가로 많이 던졌다는 겁니다. 직접 매도로 던진 비중이 12에서 15로 독일 정부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려면 사실 8만 개 고래가 더 많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장가로 더 많이 던졌잖아요. 더 많은 개수를 더 많은 비중으로 던졌고 독일 정부도 OTC를 장외로 간접 매도로 더 많이 팔았기 때문에 독일 정부가 원래 이렇게 더 많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시간도 더 넉넉하게 하고 장외 거래로도 더 팔았는데 결과를 따져보면 독일 정부의 하락률이 더 컸다는 겁니다. 제가 업비트에서 한번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독일 정부가 팔았을 때 고점은 6월 20일경에 발생했고요. 저점은 7월 5일자로 발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 가격을 이제 최고에서 최저점 업비트 기준으로 빼보면 독일 정부가 한 17.4% 이때 기간에 떨어졌거든요. 비트코인이 이 정도면 뭐 알트코인은 뭐 곱하기 한 2에서 3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8만 개 이 고래가 팔았을 때는 그냥 하루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고점 저점이 다 있었고요. 1억 6천, 뭐 1억 5천 8백. 뭐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최근에도 계속 1억 6천 위아래로만 움직였던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위에서 아래까지 해봤자 한 3.3% 정도 떨어졌다. 야, 굉장히 참 비교가 되죠. 희한한 지금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초대규모로 8만 개를 팔았고요. 초단기간 집중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엄청난 기간 매수세가 있구나. 이거를 아셔야 된다. 엄청난 기간 매수세가 있어서요. 8만 개를 누군가가 다 받아 먹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요거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금 말도 안 저는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안 떨어지는 거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마등처럼 과거가 맞자 맞춰지는 거죠. 아, 이래서 온체인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번 주말에 뭐 매트 호거니 형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4년 사이클은 이제 없다. 기관 매수세가 엄청나다. 그리고 뭐 주기영 대표도 소개를 해드렸고, 뭐 윌 클레멘테 뭐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뭐 세이파트 ETF 뭐 전문가라든지 수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엄청난 기관 매수세를 보고 나니까 아, 4년 사이클 지금은 없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구나. 아, 이제서야 좀 퍼즐이 큰 그림이 맞춰지죠. 지금 기관 매수세가 어마무시하다는 걸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뿐만은 아니겠죠. 지금 다른 코인에서도 보이는 묻지마 매수세. 아, 저는 그 사이클이 좀 내년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코인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저번 주말에 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XRP가 공동 설립자발 대규모 매도 압력에 내성이 생긴 것 같다. 공동 설립자가 많잖아요. 뭐 이번에는 뭐 크리스 라센이었고 예전에 제드 메칼랩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 10일간 2억 달러 규모의 XRP를 거래소로 입금을 했다. 그래서 뭐 XRP나 10% 넘게 빠지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선방을 하면서 또 매수를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주말에 보였었는데 자, 사람들이 내부 자발 매도 압력에 내성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XRP를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 뭐 대부분 이제 한국에 아마 계실 것 같긴 한데, 크리스 라센의 유동성 출구로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예전에도 이런 경우 많지 않았느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드 메칼렙 전 리플 CTO이자 스텔라 창립한 분이죠. 이분이 2.66억 달러 XRP를 시장에서 매도했지만 시장은 이를 흡수하고 쭉 소화를 하고 올라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 라센 2억 달러보다 사실 2.66억 달러 XRP를 더 많이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회복을 하고 올라가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이때를 한번 찾아보니까 제드 맥칼럽이 20년도 12월 초에 이것도 굉장히 단기간에 팔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하기로는 12월 한 1일에서 12월 9일 정도, 12월 초 한 10일도 안 돼서 몽땅 요걸 팔아버린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가격을 보니까 약 500원대를 이제 막 넘은 그 가격 지금 보면 굉장히 귀여운 가격이겠죠. 자, 그래서 이때 2.66억 달러를 판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제가 요거를 한번 차트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 XRP는 굉장히 힘든 코인인 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뭐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좀 반대하는 분, 조롱하는 분들이 없겠지만 22, 23, 24년도에도 뭐 500원, 600원, 700원, 500원, 600원, 700원 했었고요. 18년, 19년, 20년에는 300원, 400원, 500원, 300원, 400원, 500원 했습니다. 진짜 3년을 이렇게 갔어요. 자, 이렇게 재미없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 볼록 섰을 때 있죠. 요때가 한 500원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요때 아까 그 제드 맥칼렙이 아우 시원하다. 뭐 3년 묵은 체증이 떨어져 나가 이게 너무 반가웠던 겁니다. 계속 뭐 300원 뭐 200원 뭐 이러니까 재미없다가 나 잘 팔았어요 했는데 불과 뭐 한 4달 만에 21년 4월에 이때 사실 XRP가 뭐 여러 소송 이슈도 있어서 많이 못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2,5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판 가격에 한 5배 정도 올라갔었다. 그래서 좀 이런 강세장 상승세가 기간 매수세가 붙어준다면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다른 코인에서도 뭐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사례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러나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이더리움의 상승세, 매수세가 굉장히 무섭다고 저는 비트코인에서 이제 막 이더리움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저스틴 선, 트론 설립자도 또 이더리움 6만 개 정도 샀었고
사실 하락장에서도 조정장에서도 이더리움 막 몇십만 개 샀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엄청난 이더리움의 매수세도 비트, 리플 못지않게 지금 큰 거는 맞는데, 자, 큰 거는 맞는데 최근에 이더리움 언스테이킹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막 줄을 서서 스테이킹에서 지금 빼려고 하는 그 수요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마지막으로 좀 참고할 만한 사항 또 파헤쳐 본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스테이킹이 많아서 불안하다. 걱정은 집어넣으라는 캐시우드 돈나무 누님의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검증자 출금 대기 물량이 무려 68만 개다. 나 이제 이자 안 받아도 좋으니까 뺄래. 스테이킹 안 받고 뭐 수익 실현할래.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물량이 무려 25.5억 불. 야, 이 하나로 3.5조 원입니다. 야, 이거 대량으로 이제 팔아버리면 이더리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기관들이 아무리 산다고 해도 이건 좀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역시 저번 주말에 캐시우드가 이런 그들이 파는 이유 이렇게 언스테이킹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라고 친절하게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이더리움의 언스테이킹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한번 제가 쭉 읽어보고 좀 더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쉽습니다. 지금 로빈후드에서 암호화폐를 입금할 경우 입금액의 2%를 보너스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입금 시니까 이더리움을 로빈후드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2%를 현금입니다. 보너스로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일단 2% 받고 보자. 특히나 고래들이 뭐 이렇게 넣으면 2%도 엄청난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여서 지금 언스테이킹을 하고 있고요. 사실 두 번째가 더 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벤처 캐피탈이나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국고 회사 지금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DAT라고 해서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라고 하는데 이게 전략 비축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워낙 이제 새로운 내러티브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오래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단어로 또 나온 겁니다. DAT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어요. 자, 이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샤프링크, 비트마인, 지금 이더리움 투자사들이죠. 그리고 뭐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투자 회사고 그냥 DAT는 샤프링크, 비트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지금 기관들이 이 샤프링크, 비트마인, 뭐 스트래티지 이런 데 투자를 하려고 줄을 섰다. 근데 물론 자기 돈으로도 살 수는 있겠지만 스테이킹 해놨던 이더리움을 출금을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더리움을 팔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참고를 해 주시면.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 이게 이 얘기입니다. 샤프링크라는 회사에서 1.4억 USDC를 수령했다. 이더리움 추매할 수 있는 신원에 맞겠죠. 샤프링크는 이걸로 이더리움을 아마 살 텐데 이 돈이 어디서 났다?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팔고 다른 이제 투자를 하려는 회사들입니다. 샤프링크가 아니라 회사들이 이더리움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샤프링크 주식을 사는 겁니다. 또는 이 샤프링크가 이더리움을 살 수 있게 돈을 주는 게 자, 이게 이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더리움을 팔고 여기로 이제 샤프링크로 돈을 보내주면 샤프링크가 대신해서 이더리움을 미친 듯이 산다. 이게 지금 구조라는 건데요. 그러면 왜 기관들, 벤처 캐피털들이 직접 사지 않고 샤프링크 게이밍을 통해서 살려고 하느냐? 엄청난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스테이킹 보상 수령도 가능하다. 내가 그냥 개인이, 기관이 내가 스테이킹을 이렇게 수령을 한다면, 이렇게 맡긴다면 과세가 됩니다. 세금을 많이 뜯겨요. 근데 이렇게 뭐 이더리움을 몽땅 들고 있는 회사가 하면 일정 조건을 갖춘다면 회계 처리도 쉽고 세금이 이연도 되고 굉장히 회계적인 이점을 누릴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가격 상승분에 대한 수익 확보도 가능하다. 이더리움을 언스테이킹 했으니까 일단은 팔 거 아니에요. 팔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확보하고 뭐 일부는 이제 DAT 회사로 투자를 하고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어려워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로빈후드는 별로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더리움을 출금을 해서 로빈후드 지갑으로 집어넣으면 뭐 이더리움을 1억 원어치를 넣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200만 원을 보너스로 받습니다.
2억 원 넣으면 400만 원을 보너스 받으니까 소고기 2번 사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고, 그래서 로빈후드 주가가 지금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예전에 FTX도 이런 프로모션을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뭐 좀 가져오면 뭐 플러스로 무슨 코인 주고 뭐 주고 이자를 계속 줬는데, 로빈후드가 이런 식으로 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나 이런 이제 점유율을 지금 갉아먹는 거죠. 로빈후드 이게 굉장히 크다. 그리고 두 번째, DAT 투자를 왜 한다? 일단은 주식 상승분을 먹을 수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뭐 한 5% 올라가면 샤프링크는 뭐 막 10%, 20%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 상승분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 훨씬 레버리지로 많이 이제 탐욕이 좀 기관들도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스테이킹을 내가 하면 뭐 과세도 되는데, 이 DAT라는 회사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세금도 덜 내는 식으로 이연시키는 방식으로 전문가들이 해주니까 스테이킹 이자도 내가 받고 주식 상승분도 먹고, 그리고 세금은 또 이연을 시킬 수가 있고, 회계 처리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매우 쉽고, 또 내 주식의 상승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내 주식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크립토 TV 주식회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친구들 크립토 TV가 예를 들어 뭐 스트레티지 주식을 좀 많이 샀다고 하는데, 나중에 스트레티지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 뭐 20배 올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들 부러워하고 이러겠죠. 근데 크립토 TV가 SEC에 이제 공시를 했는데, 우리가 스트레티지 주식을 한 7% 정도 들고 있습니다가 발표가 됐는데, 자, 스트레티지가 20배가 올랐습니다. 크립토 TV 주식회사의 주가도 엄청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스트레티지나 뭐 비트마인이나 이런 주식회사의 상승분도 올라가지만, 내가 많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제 뭐 올라만 물론 가진 않겠지만 내 주식도 올라갈 수 있다.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도 올라가고 내 주식도 올라가고,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레버러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내러티브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거 안 하면 바보 멍청이라는 내러티브가 월가에서 쭉 퍼져 있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뭐 DAT라는 회사를 안 만들면 바보, 뭐 지금 판테라 캐피탈도 크게 벌리고 있고요. 많은 이런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는 게 이런 이유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래서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암호화폐 사재기가 올여름 최고의 기업 비즈니스다. 암호화폐 사재기만큼 큰 내러티브가 지금 없다. 지금 정말 큰 테마가 하나 나왔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내러티브나 테마가 나오면요. 이게 좀 괜찮을 경우에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 AI 하던 게 지금 짧게 봐도 한 3, 4년 정도 뭐 엔비디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AI 합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는 뭐 디파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암호화폐 사재기, 뭐 전략 비축, DAT라는 내러티브가 지금 얼마나 크냐면요. 25년만 놓고 볼 때 미국에서 무려 860억 불, 이게 하나로 치면 막 100조 원이 넘겠네요. 한 110조 원 되는 돈이 지금 DAT 기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들어갔다. 이게 최근에 IPO 열풍도 어마어마했잖아요. 뭐 서클을 필두로. 근데 IPO에 들어갔던 돈의 지금 2배가 넘게 DAT 회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샤프링크고 비트마인이고 뭐 스트레티지고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내러티브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지만 뭐 장점만 있으면 좋겠지만 단점도 있겠죠. 저는 결과적으로 이 DAT 또는 전략 비축 또는 레버리지, 이 탐욕 때문에 이 버블도 시작이 되겠지만 붕괴도 여기서부터 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 암호화폐가 갑자기 뭐 폭락을 한다든지 레버리지가 꺾인다든지 막 사람들이 고배로 이제 태우고 막 영끌하고 비투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주가도 막 축풍 낙엽처럼 떨어질 것이고, 결국은 레버리지, 이 거품은 터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DAT의 탐욕, 지금은 이제 뭐 그 4년 주기도 사라졌다고 얘기할 만큼 어마어마하고, 아까 뭐 기간 매수세 8만 개, 뭐 어마어마하게 흡수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 버블의 시작과 함께 저는 이것 때문에 붕괴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지금 생각해서 추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결론을 맺어보면요.
얼떨결에 그 비트코인 8만 개를 매도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선방을 했었죠. 그러나 또 뭐 여러 가지 기관 매수세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을 하면 안 된다. 좀 탐욕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얼떨결에 잘 매도 악재에 넘어가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엄청난 기관들 매수세가 당연한 걸로 이제 여겨지면서 우리도 역시 이 분위기에 이 레버리지에 취할 수도 있으므로 올해는 계속 기관들과 개인들의 탐욕을 잘 체크해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